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스타 클래스를 새로 생성을 해서 OBJ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거기 멤버 번수인 구스탁의 52135 스트링으로 사인하고, 스탁 넘버를 초기값 200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바에서 만들어 놓은 스트링 버퍼 클래스인 경우는, 여기에 그 생성을 할 때, 그 아규먼트로 헤이 자바라는 스트링을 입력을 해서 생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클래스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생성을 하고 값을 나중에 두 줄에서 입력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스트링 버퍼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요 생성자입니다. 컨스트럭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면 요 밑에 두 줄을 생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객체가 그 생성될 때 그 파라메타 아규먼트를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컨스트럭트라고 합니다. 그 스트링 버퍼처럼,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구스탁의 그 컨스트럭트는 클래스 네임하고 똑같고, 앞에 리턴 타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드나 뭐 인테저처럼 앞에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컨스트럭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그 스트링 코드하고 요 넘버가 굿 코드의 그 멤버 값에다가 이렇게 어사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쓸 때도 이렇게 그 굿스탁을 생성을 할 때 아규먼트 두 개를 받아서 넘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구스탁의 그 컨스트럭트를 만들어서 자, 요게 이제 클래스 이름과 같고, 그리고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컨스트럭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아규먼트가 없는 게 여기에 그 디파인을 안 해놨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200으로 하고 얘를 삭제를 하고 하면 그러면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컨스트럭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서브스크라이브 인포라는 것은 이제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 폰 넘버, 주소, 그래서 가입자 정보를 여기다가 저장하는 클래스입니다. 여기에는 클래스 이름하고 같고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두 개가 컨스트럭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컨스트럭트는 아규먼트 변수가 파라메타가 스트링, 네임, 아이디, 스트링 패스워드. 그러니까 스트링 변수가 3개짜리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컨스트럭트는 네임, 아이디, 패스워드, 폰 넘버, 어드레스 이렇게 5개짜리입니다. 그리고 멤버 함수가 change 패스워드, set 폰 넘버, set 어드레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obj1, obj2 변수 2개를 만들어서 연흥부, id는 poorman, 그리고 패스워드는 제비, 연놀부, id는 피치맨, 머니, 요게 전화번호고 여기가 주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그젬플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크라이브 인포 컨스트럭트 2개 만들고 그리고 멤버 함수 3개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obj1, obj2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print subscribe info는 요 밑에 함수인데 obj의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 폰 넘버, 주소를 이렇게 출력하도록 만들어 놓은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연홍부인 경우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등록을 했지만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기본적으로 자바는 기본값이 어사인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처음은 널로 이렇게 어사인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this가 있는데, 요 this는 뭘 나타내는가 하면 자기 클래스를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기 클래스에 있는 네임, 그러니까 요 변수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네임은 요 아규먼트에 받은 거고, 아규먼트에 받은 네임을 서브스크라이브 클래스에 있는 네임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어사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this들은 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요 아규먼트 변수가 아니라 클래스 멤버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얘를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개짜리 파라미터 5개짜리. 그래서 생성자는 요 아규먼트의 타입하고 개수에 따라서 그렇게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는 프리미티브 타입의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나 쇼트나 인테저 롱 이러한 데이터 타입은 변수 선언을 하고 0으로 어사인을 안 해도 됩니다.
기본 값이 그냥 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C는 이러지 않은데 자바는 디폴트 값으로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불리안은 false고 그 나머지는 null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같은 경우는 값을 안 주면 기본 값이 null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성자는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아규먼트의 개수 그리고 데이터 타입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명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처럼 name, id, 패스워드, 폰 넘버고 여기는 앞에 세 개는 같고 마지막만 어드레스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타입이 스트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자바에서는 핸들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를 사용을 하면 에러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규먼트 파라메타가 없는 생성자를 만들고 싶으면 예제를 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obj1을 변수를 하나, 제로를 하나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보면 이렇게 에러 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construct subscribe info가 define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하나도 없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주면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없는 빈 것을 그냥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제 에러가 없이 그렇게 됩니다. 자, 출력까지 같이 한번 해보면 이제 제로로 해서 출력을 해보면 처음은 모든 게 다 널로 들어가 있겠죠. 왜냐하면 스트링은 기본이 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아규먼트가 없는, 파라메터가 없는 이런 생성자를 사용을 하고 싶으면 그냥 비어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this는, 자바에서 this는 자기 클래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this라는 얘기는 클래스의 이름만 사용을 하면 그게 바로 생성자니까 생성자를 불러주는데 이름하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이게 3개짜리인 것을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하면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가 아규먼트 3개짜리고 여기가 아규먼트 3개짜리고 여기가 아규먼트 5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3개짜리는 앞에 여기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대신에 그냥 얘를 불러주면 된다는 네임에다가 아이디에다가 패스워드 불러주면 이제 this는 클래스 이름을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클래스 이름에 아규먼트 3개짜리 앞에 있는 요 컨스트럭트가 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줄을 한 줄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컨스트럭트를 부를 때는 항상 다른 문장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있으면 컴파일도 하기 전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클립스에서 construct call은 must be the first statement in construct.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문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있어야 돼요. 중간에 있어도 똑같이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있는 생성자 호출문은 안에 첫 번째 문장이어야 합니다. 거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또 그 다음 예제는 이제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필드가 더블 라디우스고 여기가 이제 컨스트럭트입니다. this의 라디우스는 요 서클에 있는 요 변수 라디우스고 여기에 거기 서클의 아규먼트에 있는 라디우스 변수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받아서 요 클래스에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 area를 계산하는 메소드는 reduce 그러니까 pi r 제곱 계산을 해서 그렇게 리턴을 해주는 그러한 클래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변수선은 레디우스는 뭐 뒤에 있으나 앞에 있으나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디우스는 그 아규먼트 레디우스하고 클래스의 레디우스 변수 이름이 똑같아서 뭐 혼돈이 되니까 이 앞에 티스를 붙여주는 거고 여기에는 레디우스라는 뭐 로컬 변수가 없으니까 그냥 레디우스 쓰면 그냥 여기 클래스에 있는 요 변수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new circle 클래스의 초기에 레디우스는 0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레디우스로 5로 바꾸고 에어리어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출력하면 그러면 파이 r 제곱을 계산을 하면 78.5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앞에다가 그 변수명 앞에다가 프라이빗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서클 클래스고 그리고 라디우스가 변수가 밑에 있는데 보통은 다 요 위에다 둡니다. 그래서 위에다 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78.5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앞에다가 프라이빗이라는 프라이빗은 이제 프라이버시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서클의 레디우스는 is not visible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고
그 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뭐 그 바꿔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레디우스 값을 어사인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초기에서 값을 이렇게 주고 하면 이제 이 첫 부분은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을 억세스가 할 수 없으니 뭐 그냥 여기 있는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클래스에 있는 요 멤버 변수 값을 바깥에서 수정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값을 꼭 바꾸는 함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함수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값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et radius로 바깥에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et radius로 7.0으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obj 클래스에 있는 set radius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값을 출력을 하고 싶은데 값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캣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get radius 하면 그러면 return 하고 데이터 타입을 더블로 바꿔주면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get radius를 불러주면 그러면 이제 원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 클래스는 요 서클이라는 클래스에 요 멤버 변수를 이제 좀 캡슐화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없도록.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필요한 게 원의 반지름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0보다 크면 어사인 하도록 그렇게 이 코드를 여기다가 코드를 여기다가 에러 체크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어서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빗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수 선언은 뭐 initial int ab 하면 int ab를 하면
어, INTAB를 하면, 그러면 초기 값이 이제 0이 되겠죠. 그리고 WC는 1.2, D는 C 곱하기 2. 이렇게 될 겁니다. AB에 D는 C 곱하기 2, 이러면 여기 C가 선언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순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널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파이널은 한 번 값을 어사인을 하고, 요 값을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이널이 붙으면 한 번 어사인하고, 뭐, 여기서 하든, 뒤에서 하든, 한 번 딱 하면, 그래서 여기 사이드 랭스는 값을 한번 어사인하고 그 다음에 값을 집어넣으면 이제 에러가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전 서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프라이빗인데 파이널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하면 여기 컨스트럭트의 값을 주고 set radius에서 요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어사인 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죠? 그래서 파이널 키워드는 어떤 값이 처음 딱 입력을 하고 더 이상 안 바꾼다. 그럴 때 얘를 쓰면 됩니다.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값을 입력을 안 하면 또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메소드하고 좀 더 정리를 해보면 메소드가 리턴되는 데이터 타입을 요 앞에다가 적어주고 보통 없을 때는 void, 리턴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인테저 더블 바꿔주면 되고 construct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메타 변수를 받아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리고 리턴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리턴 값이 없을 때는 void, 리턴이 인테저이면 인테저, 그리고 construct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메소드를 부를 때는 객체 변수의 그 메소드 이름을 여기다가 점으로 해서 불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어카운트 계정을 만들어서 은행 계좌죠. 앞에 했던. 그래서 1번은 김영식 이름이고 요만큼의 돈이 들어가 있는데 요만큼 그 돈을 더 추가를 하는 거고 박진희 계좌에서 요만큼 돈을 이렇게 뽑아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력을 하면 요만큼 더 추가된 거고 여기에서 이만큼 뺀 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넘버즈라는 그 클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테저 어레이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this의 num은 이 아규먼트에 그 어레이를 받아서 어레이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get total은 넘버의 랭스가 요 어레이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을 다 더해서 그 리턴 해주면 그게 바로 넘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버리지를 하고 싶으면 전체 토탈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넘버의 랭스만큼 나누기 해주면 평균값을 계산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10, 20에서 100까지 어레이를 해서
new number obj를 하고 get total, get average 하면 전체 합하고 average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example도 한번 해보면 number, get total, get average에 total 받아서 number of length만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부터 100까지 의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체 합계가 550이고 평균은 10으로 나누니까 55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다 좋은데 여기에 보시면 그 4층 연산 중에 요 나누기는 요 뒤에가 나누기가 0이 되면 이게 에러가 됩니다. 컴퓨터는 나누기 0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경우가 언젠가 하면 뭐 요런 경우죠. 아무것도 사인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디서 에러가 나는가 하면 이니셜라이즈가 안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이가 0짜리인 어레이를 하나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길이가 0짜리인 어레이를 생성을 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new int 0 그렇게 하면 요게 바로 하나도 없는 그래서 여기다가 new int 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보면 이제 어디서 에러가 나는가 하면 여기서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divide by zero에서 에러가 난다. 그러니까 divide by zero는 어디서 에러가 났는가 하면 여기에 나누기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서 에러가 났을 때 에러가 나면 그 프로그램 전체가 그냥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에러 메시지하고 죽어버리니까 여기에 뭔가 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 그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요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요 경우를 프로그래머가 찾아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가 하면 에버리지를 콜할 때 여기 디바이드 바이 제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 이 문장을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래서 얘를 시도를 해보는데 만약에 arithmetic exception 에러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출력하세요 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은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네. 그러면 안에 함수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뭐고 divide by zero 부분에 그 에러 처리하는 부분을 그렇게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어카운트 예제인 경우에 만약에 밸런스가 어마운트보다 작으면 뭐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익셉션을 그 예외 처리를 발생을 하는데 발생을 여기 자바에서는 throug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던진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익셉션 에러를 새로 생성을 해서 이렇게 집어 던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어 던지면, 그러면 요 어카운트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사용하는 클래스에다가,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완성을 하면, 집어 던지기 때문에, 요 through exception이라고, 이렇게, 코드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어카운트에서는 try catch로 이렇게 코드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코드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thdraw 부분을, 고쳐야 되니까,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어, withdraw가, 어, 음, 음. 자, 어카운트 예제가 없으니 제가 새로 하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클래스 프로젝트 5, 프로젝트 5. 여기에 new 클래스 어카운트 클래스 하나 만들고, 그러면 어카운트 클래스를 그대로 카피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메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따라서 이렇게 하고 메인을 생성을 하고 이 부분을 가져오면 되죠. 자, 자 그러면 자, 한글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UTF 파일로 저장을 하고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 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메인에 있는 게 아니라 어카운트 클래스에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제 이게 나오는 거. 자, 그러면 디파짓이 많고 금액이 작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10,000만 10만 원, 처음 어카운트 만들어서 1,000원을 뺐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인출액 1,000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위드드로우에, 요 밸런스가 어마운트보다 작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외 처리도 여러분들이 한번